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신경망에서 활성화 함수가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만약에 모든 뉴런의 선형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면 왜 작동하지 않는지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수요 예측, demand prediction 예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네트워크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만든 네트워크였는데요. 만약에 이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 G 함수를 우리가 그 선형 함수, linear activation 함수, 이와 같은 그 기울기가 1인 이러한 G of G equal G라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.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큰 신경망을 쓴 것이 그 선형 회귀 문제, 우리가 보통 이러한 특징 값이 들어가서 그 특징 값이 이 그 파라메타 wi dot product 더하기 b 요 함수로 피팅하는 그 linear regression 선형 회귀 문제랑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으로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복잡한 모델은 복잡한 모델에 적합시키기 위한 건데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모델에 적합한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모델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. 전혀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. 자,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간단한 그러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네트워크인데요. 입력에서는 하나의 특징 값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여기 X로 입력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되고요. 첫 번째 그 층에 그 뉴런도 하나, 두 번째 층의 뉴런도 하나. 그러니까 결과값도 말하자면 A1, 첫 번째 층의 결과값과 두 번째 층의 결과값 A2가 각각 숫자로 나타나겠죠. 그리고 W1과 B1과 W2,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층의 W와 두 번째 층의 W도 각각 스칼라 값일 겁니다. 왜냐하면 특징 값의 그러한 디멘전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그 입력값 X도 스칼라, 결과값으로 나오는 것도 각각 스칼라입니다.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각 노드의 그 액티베이션 함수 G of G를 G, 즉 선형 말하자면은 그 함수로 우리가 액티베이션 함수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그러한 그 동작할지를 한번 수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층의 결과 액티베이션 함수 값 A1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? 그러면은 입력값 X와 이 첫 번째 층이 가지고 있는 파라메타 W와의 dot product 곱셈 더하기 B 이런 형식으로 주어질 거고요. 두 번째 층의 그 액티베이션 그 아웃풋은 A2로 주어질 텐데 당연히 두 번째 층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매개 변수 값과 이 첫 번째 층의 그러한 결과값, 그죠? 이 A1이 들어가서 거기 곱하기 더하기 B1 이렇게 되겠죠. 자, 이거를 대입을 하면 어떻을까요? W21 곱하기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치환해 주게 되면은 이 괄호 안에 들어가겠죠. 그래서 W11X 더하기 B11 더하기 B21. 자,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해보면 X에 관해서 정리하면 X에 곱해지는 요 두 개 W21과 W11 그리고 나머지는 W21 곱하기 B11 더하기 B12 이것들이 다 스칼라 값입니다.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,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 그리고 더하기 스칼라. 그러니까 숫자죠. 그러니까 이 두 개의 W 값을 곱한 거는 또 다른 그냥 숫자 하나로 대치가 가능하고요. 그리고 이 숫자 두 개의 곱셈과 숫자 하나를 더한 것도 또 다른 숫자 하나로 대치가 가능한 겁니다. 그거를 W와 각각 B라고 놓게 되면 즉 우리가 얻은 그 두 번째 층의 액티베이션 값 A2는요. 그 입력 값에다가 어떠한 상수 W 매개 변수 값을 곱하고 그리고 바이어스 값에 해당하는 B라는 또 다른 상수값을 더해준 것과 맞상가입니다. 이거는 뭘까요? 입력 X가 들어가서 나온 결과값이 WX 더하기 B로 주어지는 linear regression과 정확히 일치하는 동일한 결과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사실은 더 이상 이게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네트워크를 결과는 그냥 가장 단순한 형태인 리니어 리그레션, 선형 회귀와 모델의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.
자, 사실은 선형대수학을 좀 잘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선형함수의 결과를 선형함수에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또 선형함수가 됩니다. 그거를 말하자면 우리가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유도해서 확인을 해봤다고 보시면 됩니다. 따라서 신경망을 구축할 때 여러 개의 계층이 있는 경우 만약에 우리가 선형함수를 액티베이션 함수로 사용한다면 이것이 복잡하게 그런 그 여러 개의 층으로 구성한 효과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한 그러한 선형 함수를 푼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얻게 된다는 거죠. 자, 단순한 예를 좀 더 확장시켜서 더 일반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다층 구조에서 각각의 층이 여러 개의 유닛을 갖는 그러한 경우로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. 이때 사용되는 이 모든 유닛 그리고 노드마다 역시 활성화 함수로 선형 함수 g of g가 그 g로 똑같이 주어지는 함수를 생각하면 마지막 끝에 출력단에서의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. 즉 A4는요 그 A3 이전 층의 결과값에다가 이제는 그 벡터로 바뀌는 거죠. 매개 변수가 벡터 그리고 또는 행렬, 여기서는 행렬일 거고요. 중간에 여기서는요. 여기서는 행렬이고 여기서만 벡터겠죠. 그 dot product로 바뀐 것과 그리고 B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여기서 마지막 건 하나뿐이 없고요. 즉 결국엔 이것도 모든 것이 그 리니어로 바뀌었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 개를 푼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형 회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. 만약에,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요. 죄송합니다. 로지스틱 회귀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요. 로지스틱 회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끝단에서의 결과값이 1 나누기 1 더하기 마이너스 G값. 이 G값이 이 부분에서 출력되는 값이 바로 이 Z라는 값에 해당되는 거고, 그것을 G를,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씌운 것이 이건데 그 결과가 결국에는 또 똑같은 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선형 리그레션으로 즉 선형 방정식으로 풀어준 것과 동일합니다. 그래서 아웃풋 액티베이션 함수가 만약에 그 시그모이드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푼 것과 동일합니다. 즉 뉴럴 네트워크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내용은 리니어 액티베이션을 히든 레이어에서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가장 나쁜 거고요. 대신 그냥 렐루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선형 함수를 쓰지 않고 그 이외에 다른 그러한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히든 레이어에 사용하는 이유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는 0 또는 1 여기 액티베이트가 마지막 출력단의 그 노드가 하나인 이진 분류 문제에 관해서 신경망 구축하는 방법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사실은 그 우리가 풀어야 되는 분류 문제가 이진 분류 문제가 아니라 즉 뭐 회귀 문제도 있지만 그 좀 더 다양한 그런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멀티 클래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진 분류 문제를 일반화한 멀티 클래스 문제, 즉 출력단에 말하자면은 결과가 4개, 3개, 뭐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어떤 액티베이션 함수를 써야 되는지 그 내용을 같이 또 다음 비디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